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가 평생 후회하신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단 몇 시간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걸을 때 발끝이 자꾸 턱에 걸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힘이 풀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허리 디스크나 관절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정혜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몸은 다리를 통해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90% 이상이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그때 그 증상이 경고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뇌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신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혹시 최근에 다리에서 이상한 증상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소해 보여도 절대 넘기지 마시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얼마 전 이웃에 사는 74세 이정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호님은 아침마다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장을 보러 가던 길에 발끝이 턱에 걸려 크게 넘어지셨고 다행히 가족이 바로 모시고 가서 전문센터에서 정밀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대응해서 회복하셨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님은 지금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혈압과 혈당을 매일 체크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이미 몸은 다리를 통해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자가 체크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정호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의 경고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다리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먼저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차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유럽 신경학회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60% 이상이 증상 시작 전에 한쪽 하반신의 근력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명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님은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며칠 뒤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가족과 함께 전문기관을 찾아가셨죠.
정밀 확인 결과 작은 뇌혈관이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간을 기록하고 가까운 전문 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로나 근육 약화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다리에 힘이 빠진 거라면 잠깐 쉬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뇌 문제로 인한 증상은 쉬어도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진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이 둔하거나 뜨거움과 차가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뇌신경학회 조사에서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40%가 증상 시작 전에 감각이 둔해지는 걸 호소했다고 합니다. 69세 오정숙님은 발바닥이 솜을 깐 것처럼 둔해진 느낌을 여러 달 동안 무시하셨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도 힘이 빠지면서 급하게 전문센터를 찾으셨죠. 확인 결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리의 저림이 반복되면 허리 문제로만 보지 말고 뇌와 연결된 신경학적 원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자세에서만 심해지는 허리 디스크와 달리 뇌혈류 문제는 자세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다리 저림을 단순 허리 탓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발끝 끌림 현상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신호가 약해져서 걷는 동안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보행 연구에서 뇌경색을 겪은 분들의 30%가 초기에 발끝 끌림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71세 최동영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영님 본인은 별다른 불편을 못 느끼셨는데 함께 사시는 아내분이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심하게 닳는 걸 보시고 이상하다 싶어 검진을 권유하셨습니다. 전문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초기 뇌혈류 장애가 발견되어 조기에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걷는 소리와 신발 마모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신발 앞부분이 유독 빨리 닳는 느낌 없으셨나요? 네 번째 신호는 반복 낙상입니다.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경우 단순히 시력 문제가 아니라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이란 내 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인데요. 이것이 떨어지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던 턱에도 자꾸 걸리게 됩니다. 고령층의 낙상 사례 중 20%가 뇌혈관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5세 윤정희님은 집 앞 계단에서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셨습니다. 처음엔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자녀분들이 걱정해서 함께 전문센터에 갔더니 초기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는 반복 낙상은 반드시 정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낙상이 곧 골절과 장기간 누워 지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요즘 자꾸 넘어지는 분은 없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다리 떨림과 불수의 운동입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불안정해지면 원치 않아도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게 됩니다. 독일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뇌경색 초기 단계에 있던 분들의 15%가 불수의 운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70세 송재호님은 다리가 저절로 떨리는 증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돌아보니 그때 떨림이 이미 초기 신호였던 겁니다. 반복적인 떨림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피로나 긴장으로 오는 일시적 떨림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떨림은 충분히 쉬면 사라지지만 뇌 문제로 인한 떨림은 계속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리가 원치 않게 움직인 경험 있으셨나요? 여섯 번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손의 부위에 혈류가 막히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급하게 전문센터를 찾은 분들의 40%가 균형 장애를 동반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73세 장미숙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걸을 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셨습니다. 처음엔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계속 반복되자 전문기관을 찾으셨고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균형이 무너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금방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뇌 문제는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걸을 때 유난히 비틀거린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7번째는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세 회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큰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분들의 75%가 3개월 이내에 큰 뇌경색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68세 이은희님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가 20분 만에 회복되셨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다행히 자녀분이 바로 전문센터로 모셨습니다. 다음 날 정밀 확인을 했더니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게 발견되어 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절대 안심하지 말고 즉시 전문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오히려 증상이 사라진 직후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다가 금방 괜찮아진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리에서 오는 7가지 신호는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방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방법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실천법만 제대로 지켜도 8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혈압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뇌혈관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는데 혈관은 이미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뒤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 30분 뒤냐고요? 일어나자마자 재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 재는 게 정확합니다. 이때 측정한 혈압이 여러분의 진짜 혈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노트에 날짜와 함께 기록을 남기세요. 아침 혈압이 계속 140 이상, 90 이상으로 나온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덜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염분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에서 혈압을 꾸준히 재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뇌혈관을 막기 쉽게 만듭니다. 식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자주 올라간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다 싶으시면 흰쌀 7에 잡곡 3 비율로 시작하셔서 천천히 비율을 높여가세요.
과자나 빵 같은 간식보다는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 아침 혈당은 몇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내일부터라도 꼭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나쁜 LDL과 좋은 HDL이 있습니다. LDL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막고 HDL은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 줍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수치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LDL 수치가 13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고 160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삼겹살,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줄이시고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챙겨 드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주 2회 이상 생선 한 토막씩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도 중요한데요. 튀김용 기름이나 마가린보다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한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니 너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름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른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위험할 수 있지만 걷기는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걸어야 할까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딱 적당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적정 강도입니다.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빨리 뛰듯이 걸으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걷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식후 혈당도 조절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30분만 제자리 걸음 하셔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슬리퍼나 샌들은 발목을 다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켜 혈전을 쉽게 만듭니다. 하루 한 대라도 위험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의 뇌경색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10년 이상 피우신 분들은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담배는 오늘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서서히 줄이는 것보다 단번에 끊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금연 첫 주가 가장 힘든데 이때 물을 자주 마시고 손에 뭔가 쥐고 있는 습관을 만드세요. 금연껌이나 금연 패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적당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남성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하루 소주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것도 매일 마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몸에 더 오래 남아있고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물을 자주 마시고 안주는 기름진 것보다 두부나 나물 같은 걸 선택하세요. 혹시 아직도 하루 한 대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립니다. 6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월요일에 더 피곤해집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의 밝은 빛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이상 자면 밤잠을 방해하고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즘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너무 적게 주무신다면 오늘부터라도 30분 일찍 주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 7번째는 아침 자가 체크 4가지입니다. 단 3분이면 뇌경색 신호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4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세요. 침대 끝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이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거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둘째,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은 채로 제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힘들거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처음엔 벽을 옆에 두고 연습하시면 안전합니다. 셋째, 발바닥 감각을 확인하세요. 손으로 발바닥을 꼬집어 봤을 때 감각이 둔하거나 양쪽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만져보면서 감각이 정상인지 체크해 보세요. 넷째, 일직선으로 10걸음 걸어보세요. 바닥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 걷는 겁니다. 발끝이 자꾸 걸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일직선으로 걸어보시면 균형 감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종이에 날짜와 증상을 기록해두고 전문센터를 찾으세요.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넘어가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상한데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내일 아침 이 체크법 해보실 분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경색의 무서운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상식처럼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한쪽 다리 힘 빠짐,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발끝 끌림, 반복 낙상, 다리 떨림, 보행 불균형, 일과성 허열, 발작까지 7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한번 오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말을 못하거나 한쪽 몸을 못 쓰거나 심하면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매일 재고 기록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 하루 30분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8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침 자가 체크 4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눈 감고 서 있기, 발바닥 감각 확인, 일직선 걷기를 매일 아침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단 3분만 투자해서 자가 체크법을 직접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체크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는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 뇌경색이 온 뒤에 후유증을 줄이는 회복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까지 상세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경험한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